낙동고 시조 엮여읽기 가볼게요. 우선은 시조 엮여읽기 들어가기 전에 시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조금 하고 갑시다. 출제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되니까 우선 시조는 평시조, 형식상, 사설시조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3장의 형식은 유지하고 종장의 첫마디, 종장의 첫마디를 세 글자 3음절로 반드시 지킨다. 이 두 가지가 형식상의 공통점입니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형식이 파괴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시조의 주된 창작증은 사대부, 남성이거나 또는 기녀가 되고요. 사설시조는 평민이 주된 창작증이 됩니다. 사대부 시조는 특징이 주제가 매우 관념적입니다. 자, 관념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로 임금에 대한 충, 부모에 대한 효,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 또는 자연에 대해서도 이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예찬하고 그 다음에 안분지족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 그래서 역시 관념적 주제에 해당합니다. 기녀시조는 사랑과 그리움을 주제로 하는 시조들이 많고 사대부 시조에 비해서는 우리말을 잘 살려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굉장히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시조들이고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많이 쓰는 일상적인 시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식을 길게 가져갈 때 열거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주제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해학적이거나 또는 풍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은 웃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풍자는 이 안에 어떤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해학이나 풍자에서 말하는 웃음은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유와 재치로서 극복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조를 개별적으로 하면서 설명하면서 해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또 평시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면 단시조, 여러 개의 덩어리를 같이 쓰면 연시조라고 하고요. 사설시조에는 연시조가 없습니다. 네, 형식상의 특징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시조로 넘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요 시조는 주제별로 묶어서 주제와 형식별로 좀 선생님이 따로 묶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작품부터 봅시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시조입니다. 이 친구는요, 자, 일단은 이색이라는 사대부의 시조입니다. 이게 작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시험은 아닐 텐데 이게 사대부 남성의 시조인지 아니면 기녀의 시조인지 평민의 시조인지 구별하기 좋습니다. 자, 이 시조는 시대적인 배경이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고려라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할 때 구름이 험하다. 여기서의 구름은 고려의 멸망을 재촉하는 조선의 신흥 사대부들, 신흥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을까? 여기서의 매화는 고려라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과 이 매화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라고 봐야 합니다. 석양에 홀로 서서 자, 하필이면 해질녘입니다. 왜 해질녘이냐? 나라의 기운이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가는 이때의 시대적인 느낌을
애상감을 담아서 표현했다. 애상이 뭐냐면 어딘가 슬픈 데가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나 홀로 서서 갈 곳을 몰라 하노라. 굉장히 고뇌에 빠진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요 백설에 대한 해석이 교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흰 눈이 잦아졌다라는 건 녹아서 없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요 백설의 의미는 뭐가 되냐 하면 고려 말에 유신들, 그러니까 고려의 신하들이 사라지고 신흥 세력이 험하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는 어디에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혹시 다른 해석이 있다면 그 부분 선생님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시조의 요 특징은 일단 나라를 걱정하는 거니까 관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시조는 자연물을 통해서 고려 말에 국운이 기울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표현했기 때문에 직설적이지 않고 우회적이다, 돌려 표현했다. 이게 이 시조의 큰 특징입니다. 자, 아래 세 작품은 기녀시조입니다. 기녀시조. 일단은 이 첫 번째 작품은 황진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교과서 시험 범위에 나오는 작품도 황진이의 시조가 나오죠. 자, 황진이의 시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랑이라고 하는 기녀입니다. 세 번째는 홍랑이라고 하는 기녀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녀들의 이름은 본명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녀들의 시조는 사랑과 그리움이 특징이라고 했죠. 자, 조금 상대적으로 해석이 쉬운 계랑과 홍랑의 시조를 먼저 볼게요. 자, 계랑의 시조는 이화우가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잎. 이화우는 뭐냐면 배꽃이 비처럼 내릴 때, 이것을 그냥 생략을 통해서 한꺼번에 표현해서 이화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 돼요. 비유 중에서도 은유가 되겠죠? 배꽃 피 이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배꽃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봄날에 이별한 님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요.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추풍낙엽 가을이죠. 자, 가을바람, 가을에 낙엽이 질 때에 저도 날 생각할까 이겁니다. 자, 지금은 현재에 해당하고 계절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저도 날 생각하는가 라는 건 생각할 거야 라는 확신보다는 그럴까 라고 하는 어떤 그리움과 그 다음에 의아함, 궁금함,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와 낙엽. 요거는 둘 다 떨어지는 느낌, 하강 이미지를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화자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천리에, 그러니까 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리의 외로운 구만. 님의 부재로 인해서 나의 외로움만 오락가락하는구나. 그러면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홍랑의 시조로 가보겠습니다. 홍랑의 시조는요, 맷버들 가려 꺾는다는 건 골라서 예쁜 것만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님을 향한 화자의 정성을 뜻하는 겁니다.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에게 보냅니다. 도치죠.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자, 뭐뭐 하소서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창밖에 맷버들을 심어서 새 잎이 나면 나라고 여겨주세요 라고 했으니 맷버들과 그곳에서 자라난 새 잎은 화자의 분신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창밖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주무시는 집 안이 아니고 그 바깥에 심어두세요 라고 하는 건 화자가 어떻게 보면 기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님을 사랑하지만 님과 혼인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관련된 시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님과는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는 님에게 바치는 화자의 순수한 사랑, 이렇게 봅니다. 두 시조를 보면 주제면에서 사랑과 그리움, 그 다음에 사대부 시조보다는 관념적이거나 또는 한자어가 많거나 그러진 않죠. 자,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로 가겠습니다. 자, 어저 할 때 요거는 의미 없는 그냥 감탄사예요. 아이고, 뭐 이런 거야. 내일이야. 이거는 투모로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내가 한 일이라니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그리워할 줄 몰랐니 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어? 왜 그랬어? 자,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있으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님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갔겠냐마는, 자, 누가? 님이겠죠? 님이 갔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점 나도 모르겠구나. 자,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그죠?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님이 갔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굳이 보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뜨렸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시행이 걸쳐 있다. 그래서 시행이 걸쳐 있다, 시행을 걸었다, 걸림 또는 걸침,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시행이라고 안 하고 조금 더 많이 쓰는 것은, 잠깐, 행과 행 사이에 걸었다. 그래서 행간 걸림, 행간 걸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제가 굳이 갔겠냐만, 님이 굳이 갔겠냐만, 내가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점을 나도 모르겠구나, 이렇게도 해석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 자, 일단은 첫 번째 현대어로 이렇게 해볼게요. 있으라, 내가 님에게 있으라 했다면 갔겠냐마는 내가 굳이, 이렇게, 여기서 나는 당연히 화자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행이 이렇게 걸치는 거고, 있으라 했다면 님이 굳이 갔겠냐만,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를 나라고 해석하느냐 님이라고 해석하느냐, 이게 조금 다르겠죠. 네, 그래서 님이 굳이 갔겠냐만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굳이 갔을까 해서 도치가 돼요. 2번으로 해석하면 도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녀시조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사대부 시조 그리고 사설시조로 나누어서 가보겠습니다.